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눌림을 주는 하루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하고 개인 매물이 나오면서 어, 약보합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하고 기관하고 순매도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며칠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쉬어갈 때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저가항공, 이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하면서 이쪽에 좀 재료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맥주에서 이낙연 씨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화장품주들도 막판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뭐 조금 눌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간 것도 있었는데 장 초반에 프로그램들 하락 나오면서 어 제가 어저께 가지고 있던 물량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정리된 물량 몇 개 볼게요. 저의 솔브레인이 어, 잠시만요. 어저께 여기서 샀다가 오늘 장 초반에 다 프로그램 나가는 거 보고 팔았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어저께 사서 모아놨던 물량 오늘 갭상승할 때 다 팔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오테크닉은 가지고 있다가 본절 탈출했고요. 자, STI 같은 경우는 오늘 들어왔다가 본절 탈출했고요. 그 다음에 ICD도 어저께 샀다가 마지막에 못 판 물량 본절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TCK 같은 경우도 어저께 밑에서 눌릴 때 사가지고서는 팔고 남은 물량 오늘 장초반에 다 정리를 하게 됐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원익 QNC는 오늘 들어갔다가 거의 본절로 탈출을 했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약해가지고서는 장초반에 모두 다 매도를 쳤고요.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갈 거 모르고 그냥 장초반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나도 어저께 가져왔던 물량 오전에 다 정리를 했고요.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뭐 주구장창 가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도 장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다 팔아먹는 거 같아가지고서는 뭐 더 들고 있을 만한 이유가 저한테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오전에 다 정리하고서는 장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이프로젠 제약이 아침서부터 프로그램이 되게 세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 막판까지 거의 뭐 100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100만 주 근처까지 들어왔다가 좀 빠져서 한 90만 주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저는 오늘 계속 밑에서 사서 모았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사서 장 막판까지 사서 모은 다음에 요거는 또 이제 내일 이제 프로그램이나 시황 보고서는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HLB 공매도 잔고 수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외국인 창구가 노출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장기적 관점으로 왔을 때는 뭐 크게 쓸 데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처럼 이제 단타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 창고 분석이나 아니면 호가창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 종가는 99,000원으로 끝났고요. 약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리는 여기고요. 자, 프로그램 보시면 처음에는 뭐 조금 빠졌다 올랐다 하다가 저 1시 반 여기 넘어서 더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요. 요 시기에 한 2시 정도에 이제 엘리바의 그 JP 모건 컨퍼런스 그 참가 초청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살짝 떴다가 눌렸는데 요때 보면은 신한금융투자가 2시
9분에 43,000주로 그 창구가 올라와요. 5개 거래원만 나오니까 처음에 밑에서 사고 있다가 여기 2시 7분 요때쯤 많이 사면서 창구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신한 금융투자가. 그러면서 이제 심한 금융투자가 밑에서 주가가 빠질 때 밑에서 사고 있다가 노출이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길게 보는데 이거 하루하루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단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창구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외인의 그 평단이나 아니면은 외인이 언제 나갈 때 내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창고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거에 관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창고 분석이 되게 필수고요. 그 다음에 신한이 지금 63,000주를 매수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장후의 매매 동향 보면 외국인이 54,000원, 54,000주가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KIX를 장막판에 봤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CS가 밑에서 35,000주, 한 6만 주 돼야지 창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노출 안 되고 밑에서 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한이 64,000주 정도 샀는데 또 밑에서 34,000주 정도 팔면서 실질적으로는 순매수가 한 3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CS 매도 창구가 보이는지, 그 다음에 이 신한이 매도 창구가 보이는지 아니면 더 사는지, 그래서 주포 창구로 놓고서는 또 단타나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CS 창구나 아니면 신한 창구를 유심히 살피시면서 단기적 관점을 갖다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32,777주였습니다. 어제 19,000주보다는 살짝 올라왔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은 3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래 대금이 1,000억 밑으로 빠졌고 794억 나왔습니다. 이 중에 공매도 매매 비중은 4.08%였습니다. 그리고 1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482만 3,357주고요. 전날보다는 약 3만 2천 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 주가는 평행성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공매 잔고도 여기서 들어왔다 나갔다, 많지 않은 물량이지만 소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일 공매도 증가을 보시면 13일날 485만 주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16일, 이쪽에 16일 16일 공매도 거래량이 12,000주라서 합치면 486만 8천 주, 486만 8천 주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482만 3천 주 들어오면서 약 쇼커버링이 4만 주 정도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고 수량은 여기서 뭐 크게 변화 없이 480만 주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요. 나중에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가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1월 달이고 이게 지금 참가한다고 해서 뭐가 큰 뭐 이슈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HLB 자체가 큰 이슈는 없습니다. 큰 이슈는 없는데, 뭐 엘리바하고 네오파마하고 설립하는 합작회사, 그것도 워낙 오래된 이슈고, 그래도 설립이 확정이 되면은 그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는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 저는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HLB가 적어도 내년 10월이나 돼야지 신약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신약 승인이 나오던 안 나오던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좋은 쪽으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주가에는 상승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 진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재료가 완전히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때는 한참 올라 있고 그 다음에 하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이 컨퍼런스 참가가 좋은 상승 요인이 되는 이유는요.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 일단 2015년에 한미약품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이 되면서 그해 11월에 제 5조의 애로가 성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신라젠이 많이 올렸잖아요. 그때도 이 팩사백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2011년 한 해 동안 주가가 11배가 뛰었습니다. 신라젠이. 그리고 유한양행도 2018년 작년에 초청이 됐었고 레이저 티닙이 재평가가 되면서 11월 달에 1.4조의 애로가 성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맷지온도 초청이 됐고 요번에 지금 유대나필이 절반의 성공이 나면서 주가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곡선을 만들고 있지만 이때도 초청이 된 후에 유대나필이 재평가가 나면서 어, 주가가 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게 단순 참가가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형 제약사들과 만날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초청을 받게 되면 30분간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관심 있는 대형 제약사하고 미팅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대형 제약사들의 이제 M&A를 통한 자금 확보나 아니면은 뭐 기술 수출 이런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청돼서 참가하는 것이 주가에는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만난 회사들과 좋은 협약이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년에 신약이 나오기 전에도 좋은 이슈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3월 말, 여기 보시면 3월 말에 NDA 목표로 주가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서 신청을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절차대로 잘 들어가고서는 신청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분명히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움직일 만한 충분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10월 전에 신약이 성공이 되든 안 되든 일년적으로 나와야 될 뉴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변하는 주가나 외국이나 기관의 물량에 대해서 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이런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시고 그다음에 이 뉴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아니면 예전에 참가해 가지고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들 살펴보시면서 HLB가 이런 데 참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주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뉴스를 갖다가 서치를 하시면서 장기간 가지고 계신 것 장기간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덜 지루하고 그다음에 그 하루하루 변하는 주가에 덜 민감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멀지 않았어요. 이제 올해 다 끝났죠. 다음 주에 이제 대주주 세금에 따른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HLB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죠.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뭐 어쨌든 HLB는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런 크고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HLB 공매도 포지션 변화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